척추의 밸런스가 결국 나의 신경 기능에 아주 지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목이 흔들리면 결국 상부 경추에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통합 과정에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어지러움을 느끼기 쉬운 상황이에요. 물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그렇네요. 하지만 일단 목만 뒤져봐도 우리가 많은 힌트들을 알 수 있다. 내가 실제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어떤 증상 자체는 시작은 한 가지만이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자, 1차적인 원인은 자율신경 기능이 이상이 있을 거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우리 구조적인 어떤 네. 척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자율신경계 검사입니다. 네, 뭐 심박 변이도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네. 이게 자율신경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굉장한 힌트들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무너졌다, 그 말은 결국에는 적절한 반응을 못 한다는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과 정서가 어떤 현재 내가 어떤 처해 있는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대응을 못하는 게 쌓이면 어지럼증도 느끼지만 결국 내장기관병도 생길 거고, 네. 정서도 같이 흔들린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몇 가지 이거 보시면 그냥 이게 토탈 파워거든요. 토탈 파워라는 거는 이 자율신경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정량화했을 때 보통 60대에 1000점 정도가 아주 그냥 기능이 좋으신 분을 볼 수 있는데, 이분은 64점. 야, 완전 바닥 중에 바닥이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성적표를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우리 성적이 예를 들면 이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성적표에 들어와 있는 국영수가가 없네요. 경우 없죠. 대학 가기가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이죠. 결국에는 이분은 자율신경계 자체의 기능이 적절하게 지금 반응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과 정서가 내가 현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상황들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끝날 거예요. 그거 안 좋군요. 대부분의 병원들은. 그러면 저희는 왜 이게 안 좋아졌을까요? 왜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고 점수가 낮을까요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된다?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요소부터 찾아봐야 된다. 네. 근데 1차적으로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게 자율신경 길이 안 좋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자율신경 어디서 나온다? 등에서 나온다. 네. 센터는 목에 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분의 엑스레이를 보면 목입니다. 목에 보면 이 정렬 상태가 모양 자체가 그냥 일자목이죠. 일단 일자네요. 아까 말씀드린 신경이 쭉 당겨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경이 당겨지면서 이 구멍을 통해서 나올 텐데, 자, 이 뼈와 뼈 사이에는 이렇게 공간이 잘 확보가 돼 있죠. 네. 근데 여기 뼈의 사이는 어때요? 공간이 거의 왜 이렇게 붙었습니까? 붙었죠. 네. 말하면 내려앉아 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 신경이 나오는 구멍 또한 내려앉았겠죠.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보면 다른 데는 좀 괜찮아 보이고 여기만 좀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MRI 찍어봤더니 어떻게 되냐, 더 내용은 안 좋습니다. 참혹하네요. 네. 여기가 안쪽에 이 회색 부분이 신경이 되고요. 이 신경하고 이 뼈 사이에 이런 뇌 척수액이 이렇게 완충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볼록볼록 다 튀어나와 있고, 앞뒤에서 쉽게 말하면 호리병처럼 누르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 신경이라는 게 뒤쪽으로는 입력 정보가 나오고 앞쪽으로는 출력 정보가 나오는데, 이 길이 어때요? 울퉁불퉁. 네, 눌려져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정보 처리 능력도 떨어질 것이고, 그럼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면 해결을 못하니까 이제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이제 MRI를 찍어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네. 사실 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이 MRI를 가지고 딱 갔을 때, 괜찮아요. 네네. 그냥 지내보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라는 게 수술을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곧 수술할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잘 막아주면, 무슨 그분이 이 부분이 수술하기가 뭐 쉽습니까? 안 쉽죠. 굉장히- 이게 레벨이 지금 여러 개거든요. 네네. 이거를 특히나 목에서 여러 레벨을 수술을 한다? 이게 참 힘든 과정이에요. 네, 문제가 네.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재의 기능들을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병리적으로 문제가 돼서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는 약간의 후순위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 현재 문제들의 핵심에는 이런 척추의 불안정성과
부정렬, 정렬 상태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를 바라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의 중심축이 앞쪽으로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 말은 이렇게 벌쏘고 있는 겁니다. 머리를 잡고. 네. 네. 우리 앞으로 나란히 우리 학생 때 많이 벌쓰면 어때요? 막 후덜후덜하죠? 그렇죠. 자, 근데 머리는 떨어뜨릴 수가 목이 없죠. 센 고생을 하겠네요. 그렇죠. 목이 고생을 굉장히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날카롭게 뿔처럼 돋아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부분이고 자, 예를 들면 이 부분은 등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네. 자, 등 가운데 부분이 안 좋으면 자, 내가 아프고 쑤시고 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자율신경이 나오는 등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내장기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신경의 내장기관의 기능을 또한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우리 위장 소화하고 그리고 해독하고 똥 누고 스트레스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에 이제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등이 뻐근하면 제일 대부분 분들이 이제 마사지를 하거나 네네. 뭐 아니면 뭐 침을 좀 맞아보거나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치료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네. 그런 게 해서 잘 맞으면 저런 소화기관의 문제들도 다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대부분의 마사지들이 더 망가뜨린다는 게 사실 더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등이 뻐근하다, 불편하다. 근데 걔가 내가 속이 별로 안 좋다. 네. 그러면 진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지 그냥 마사지를 해서 뭔가 해결해 보겠다. 아픈 것만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또 이상한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자, 여기는 좀 예를 들면 튼튼하고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불안정해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알면 자, 튼튼한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뭘 해도 될 것이고 그렇죠. 약한 부분들은 피해서 해야 될 텐데 오직 아프다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한 힘을 순간에 줘버리기 때문에 특히 약한 부분을 눌러댔을 때는 그 부분은 더욱 너무 불안정해지면서 망가지겠죠. 신경들이 더욱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인해보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장이 어떻게 돼 있을까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장을 보는 또 좋은 검사가 있죠. 장을 보는 제일 좋은 검사는 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시경 검사이긴 합니다. 네. 뭐냐, 암이 있냐 없냐를 보는. 하지만 장에 있는 기능을 보는 검사 중에 제일 좋은 검사는 소변을 봐야 됩니다. 소변에 뭐가 나오길래? 소변으로? 네, 소변을 뭐가 나오길래? 우리 몸에서 대사되고 나온 모든 찌꺼기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유기산이라고 하는데 이 유기산의 분포, 유기산의 정도를 통해서 이 내장기관의 문제를 알 수 있죠. 네. 특히 뭘 알 수 있냐? 대사의 상황과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의 분포도를 알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분은 내장기관 검사를 했죠. 자, 특이하게 어지럼증으로 왔는데 자, 내장기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내장을 봤더니 일단 뭐 지방 상태에서 뭐 조금 흔들리는 거. 근데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 중에 이 윗부분에 이렇게 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장이 안 좋겠구나 우리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장을 봤더니 이런 세균들의 분포도에 좀 문제가 있으면서 네. 우리 장에 살고 있는 세균 중에 제일 악질이 곰팡이죠. 곰팡이도 보니까 굉장히 높아져 있고 이렇게 장 상태가 지저분하니까 결국 이 모든 찌꺼기들은 누가 해결해야 된다? 간이 해결해야 된다. 네. 그래서 간을 보니까 또 간에도 해독 지표들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우리 몸의 회복력들은 혈액순환과 혈액의 질에 딸려 있거든요. 그 혈액의 질을 결정하는 게 장의 환경이고 그래서 장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이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정보를 보면 조금 더 이제 알 수 있는 게 네. 요 독소 해독 지표의 아래 밑에 두 개는 이게 네. 이제 균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고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밑에 두 개는 균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네. 그 위에 거는 자율신경이랑 관련이 또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분은 장에도 문제가 많지만 자율신경에도 문제가 많고 스트레스를 이겨내기가 힘들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도 잘 못 만들어내고 있다. 네. 그럼 뭐 총체적으로 지금 난국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분이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나
쉽게 말하면 설사 안 하는데, 뭐, 그러니까 염증이면 우리 설사하는 줄 알잖아요. 네. 설사 안 하는데 이렇겠지만 그래도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면 우리 치료의 여지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사실. 문제가 이렇게 있어도 네. 바나나 똥을 보고 네. 매일 화장실을 가고 네. 뭐 소화도 잘 되고 이럴 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학생이 학교를 지각을 안 해. 네. 선생님한테 야단도 별로 안 맞아. 네. 친구랑도 잘 지내. 네. 학교 마치면 집에 잘 와. 네. 근데 걔가 성적이 좋을까 나쁠까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냥 학교 잘 다니고 지각 안 하고 결석 안 하니까 얘는 우등생이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장 문제랑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이 되면 항상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구조적인 치료는 저희가 자율신경 구조치료라고 해서 인대 강화 치료를 이제 메인으로 하지만 또 남자분들이 조금 무서워하는 경향들이 좀 있죠. 네. 여자들은 좀 그래도 용감한데 네, 남자들이 잘하시는데. 좀 무서워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린이들도 잘 하거든요. 네. 제가 저희 환자들은 한 10살부터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환자들은. 하지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인대 강화는 좀 무서워요. 근데 저는 똥은 잘 누지만 그래도 장 문제가 있다고 하니 장 치료를 먼저 받아볼게요. 했더니 장 치료는 우리가 장을 환경을 먼저 정리를 해주고 장 소독이라고 우리가 먼저 표현을 하지만 그 이후에 장 복구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요거 해줬더니 컨디션이 좋아졌다. 좋아졌네요. 이미 두통도 없고 네. 내가 보던 변이 좋은 변이 아니었어. 이 장 치료를 해줬더니 변이 더 너무 좋아지잖아. 좋아졌어.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생활이 편해지니까 이제 어지럼증도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좋아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MRI도 보고 엑스레이 찍고 이게 자율신경 문제가 있고 이 자율신경이 좋아지면 어지럼증이 덜해진다고 하니 한번 치료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2차례 정도 치료를 해줬습니다. 얘기를 들을 때는 그래도 긴가민가 네. 어지러운 거랑 그거랑 뭔 관계가 있어? 네. 뭐 장이랑 뭐 관련이 있겠어? 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게 조금씩 좋아지시니까 네. 좀 더 좋아져야 되겠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말을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집에서 남자들이 코를 골아도 내가 언제 코를 골았어? 그렇죠. 근데 이제 아내분들이 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차례 정도 치료했더니 아내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보기에도 입에서 어지럽다는 말을 달고 사시는데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결국 내가 어지럽다는 증상 하나만 따라가 보면 그래 내가 회복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만 도와줘도 돌아오실 겁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이 된다거나 해결이 안 된 데는 결국 전체 속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신체 내부, 외부의 모든 찾아볼 수 있는 유해 요소들을 좀 찾아보고 그 중에 중요도가 있는 것들을 치료해 보시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암 환자부터 감기 환자까지 모두가 3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좋아요. 하나는 신경, 자율신경 관점에서의 구조 밸런스 문제, 하나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관점에서 장 간의 해독 문제, 그리고 전신의 세포들을 망가뜨리는 환경독소 중에 중금속 관점에서 찾아가지고 이 부분들을 해결해주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지럽다 이게 유튜브에 뭐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뭐 많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데 대부분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비슷할 거예요. 네. 물론 뭐 특별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이제 유튜버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객관화 시켜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런 이제 유사 방법들이 많아요. 아까 이제 이분도 신경 치료를 이제 좀 몇 번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구조적인 밸런스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척추에 관련 치료들이 그만큼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척추 치료를 뭐 10몇 번이나 하셨는데도 결국은 뭐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런 걸 보면 결국 이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밸런스가 또 잘 유지되고 잘 회복되는 데는 장 간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적인 문제도 꼭 고려를 하셔라. 그래서 어떤 하나의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어떻게 내 몸에서 작용을 해서 이런 증상을 만들어냈는가 이걸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그렇네요. 이 70대 남자 환자분이시지만 뭐 이제 사실 어지럽지 않으면 네. 뭐 다니는 것도 이제 그렇죠. 편하고 많이 이제 생활의 질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지러운 게 없어졌다고 이제 좋지만 다른 증상들도 같이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속도 편해지고 네. 잠도 잘 자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좋아지게 되려면 내 몸 전체의 문제들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을 뭐 저희들이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또 한번 살펴보니까 아주 좋은 네. 참고가 네. 된 것 같습니다. 이 어지럼증이 사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네. 뭐 이렇게 휘청거리고 뭐 쓰러지면 심하고 그냥 내가 약간씩 어지러우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별거 아닌 거에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시작이 되지 네. 않습니까? 출발되니까 약간의 문제들도 꼭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내가 다른 문제를 더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좋은 치료 방법으로 또 관리도 잘 하셔서 늘 건강하고 어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